2주 만에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쉬는 주가 한 주 있어서 오늘은 많이 덜 오시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정확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성당은 무슨 달을 보내고 있지요? 성모성을? 네, 순교자성을,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성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황님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인가 성프란치스코 성인 탄생일까지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성당은 녹색 순교의 달을 9월 한 달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이런 생태 영성 강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녹색 순교의 달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우리 성당의 5,400 신자 중에서 여러분들은 녹색 순교를 그나마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그 인식의 개선 사업으로는 생태 영성 강의를 4강으로 준비해서 오늘이 그 2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생활 개선 사업으로는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으로 해서 이번 주말에 그 고체 샴푸 만들기, 그리고 10월 1일에는 그 설거지핀 만들기 활동도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9월 23일에는 환경부 앞에서 그 사용방금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미사를 강승수 신부님 주제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좀 함께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강연하실 강사님 2분 모시면서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그 생태적 경제, 자원 순환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경제에 대해서 2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박윤미 헬레르 자매님과 정혜원 크리스티나 강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저는 좀 벗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두 동의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환경위원으로 있고, 또 통신도단체협의회에서 생태환경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또 전민동 성당에서 저도 생태환경 분과장으로 한 3년 정도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저희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반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 지내시느라고 다들 힘드셨죠? 저도 며느리이자 부인이자 그래서 힘들지만 또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찬미받으소서에서 나오는 기도문인데 혹시 찬미받으소서 읽어보신 분? 오, 그래도 읽으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자,
오늘은 분리배출을 넘어서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이렇게 쓰레기 그것이 알고 싶다, 폐기물 통계, 생태적 회계와 새로운 생활, 양식, 순환경제, 쓰레기 줄이기 어떻게 시작할까, 제도의 개선, 끝부분에 가서는 약간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기후위기, 기후재난 사태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은 저게 이란의 아바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아바단이고 도시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에 52.2도에 도달했어요. 중동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지 이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올해 굉장히 뜨거운 날씨를 경험했고, 유럽에서는 40도 이상 웃도는 날씨들 해서 계속 우리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 들었죠. 그래서 이 자연 발화로 지금 고온 건조해지면서 자연 발화로 대형 산불이 나서 이제는 웬만한 대형 산불은 뉴스에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강남 지역, 전국 곳곳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폭우를 겪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데서는 또 이거로 끝이 아니죠. 가뭄이 심각해서,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뭄이 심각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도시에 그곳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고, 이렇게 식량난으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면을 보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곳들은 몇십 년 전부터 살 수 없는 터전이 돼서 난민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왜 기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후재난이 이런 사태가 왜 생겼냐? 탄소 배출, 온실가스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탄소 배출량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산업혁명 1751년부터 이제 기관차하고 이러면서 에너지 사용하고 탄소 배출하고 산업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늘었죠. 늘었는데 1990년대와 1990년대에서 2019년까지의 배출량이 그 이전의 탄소 배출량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건 가속화를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정도로 됐고, 이만큼 탄소가 배출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만큼 또 우리 온도를 올리는 건데, 사실 2015년 파리협정, 그 이전에 1992년 리우 협약에서도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파리협정에서 1.5도씨 제한 목표, 이 1.5도씨는 산업혁명 이전 온도 기준으로 1.5도씨가 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1.5도씨 많이 남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현재 1.2도가 상승했습니다.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전했을 때만 해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후회의 이런 데에서는 2050 늦다, 2040, 늦어도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출한 탄소량을 다른 흡수하는 활동으로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아가는 걸로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쓰레기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왜 기후 얘기를 하다 말고 쓰레기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가봤네. 네. 왜냐하면 우리 탄소 배출의 절반은 물질 소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절반이. 저 아까 올랐던 그 곡선의 절반이 우리의 소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종종 쓰레기에 관한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사람,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세요? 쓰레기 하면은. 용기 있는 분. 네, 여기 제가 많이 갖는 질문을 적어왔어요. 주로 이제 분리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분리배출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또 하시는 분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 오늘은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버리실 수 있도록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고, 여기 분리배출 그 상품 제품에 표시된 대로 잘 배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난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끝내주게 정말 뭐 너무 어떻게 버릴지, 심지어는 어디다 전화해서 버리세요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래도 난 좀 더 접근성이 쉬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이 있어요. 이 앱을 핸드폰에다 까시고 버릴 때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분 아시죠?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님.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방법이라든가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관심 있게 찾아보고 내가 한 번 하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여기 나왔네요. 네. 탄소 배출의 절반은 물질 소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은 정말로 위대한 활동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내 집에서 쓰레기가 집 밖에 나갈 때까지, 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는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알아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쓰레기 하면은 사실은 소비, 물건을 구입하는 그 순간부터 쓰레기는 예정된 거라고 바라보시면 되죠. 그런데 자본주의, 이 산업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만일 물건을 사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상품을 새로 사고 기존에 있던 멀쩡한 것들은 모두 버려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말풍선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는 그냥 자다 깨나 쏟아지는 광고 더위 속에 살고 있어요. 막 보면은 나를 위해서 마치도 지원해주는 것처럼 뭐 최신형 핸드폰 지원해드립니다. 뭐 아니면은 명품 뭐 어쩌고저쩌고를 갖다가 뭐 24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마치도 그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어떤 지위를 차지한 것처럼, 어떤 막 그 뭔가를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막 현혹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뭐 아이유가 나와서 선전을 하건 뭐 이정재가 나와서 선전을 하건 그 어떤 멋진 말을 해도 그 뒤에는 살아 이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래도 조금 똑똑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계획된 진부화 들어보셨나요? 계획된 진부화가 뭐냐면은 가장 비근한 예로 핸드폰 2년이면은 그 내가 더 쓰고 싶어도 고장이 나요. 그리고 때 맞춰서 신상이 나오죠. 거기다 지원도 해준대요. 근데 이게 계획된 진부화예요. 뭐냐면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된 거예요. 부품을 다시 구하기도 어렵고 또 부품이 잘 망가지고 구하기 어렵고, 지금은 또 배터리 일체형이 돼가지고 배터리를 바꿔도 성능이 그렇게 뭐 신통치는 않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스타킹 여자분들 스타킹 몇 번이나 신으세요? 한 번 사면. 저는 발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말 뭐 3번 이상을 못 신을 정도로 오래 잘 나가는데 이 스타킹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털 스타킹이라고 할 정도였고 광고가 어떤 거냐면은 차가 양쪽에 있었고 스타킹을 양쪽에다 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래도 안 찢어지는 스타킹이라는 걸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망하죠. 왜냐하면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돼서 요즘에는 거의 일회용처럼 몇 번 쓰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킹이 됐고 저희 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금성, 삼성 이런 얘기 삼성은 지금도 삼성이죠. 금성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금성이냐 삼성이냐를 고민하다 주로 금성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물건을 사는 기준이 오래 내구성, 오래 쓸 수 있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가보면 노트북도 삼성이요, 텔레비전도 삼성이요, 에어컨도 삼성이요, 거의 다 삼성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이 뭐가 좋냐? 디자인이 매번 이렇게 깜박하게 나오죠. 금성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거를 따라잡지 디자인 면에 있어서 약간 뒤처진 것. 금성을 쓰면 약간 좀 부닥다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씌워서 그렇게 되고 계속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트북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오래된 노트북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뭐 여러분 줌도 하고 막 이러죠. 옛날 폰 가지고 옛날 노트북 갖고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너무 길겠네. 또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죽고도 몇 개의 모델을 더 만들어냈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게 약간 신화적이고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됐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걸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몇 번에 걸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소비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계속 점점점 가속화되죠. 이 변화되는 주기가. 그런 것들이 바로 계획된 진부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회칙 참미가술서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세요. 사실은 죽음의 문화죠. 네. 자, 이건 2018년도에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아니, 맨날 집에서 내버리는 쓰레기가 어느 날 다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못하고 쌓였어요. 쌓여놓으니까 엄청나게 많고 막 난리가 났었죠. 쓰레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거기에 사는 거고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건데 중국에서 200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경제 성장을 구가하면서 자원을 사는 대신에 전 세계의 쓰레기들을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쓰레기 안 받아 이랬죠. 중국이야 뭐 할만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쓰레기를 내 지방, 내 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만 문 앞에만 내놓으면 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다 수출을 하니까 민간 기업은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게 됐었고 나라에서는 큰 돈 안 들여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더 이상 해결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부랴부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쓰레기산, 이거 딴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성에 쓰레기산이 있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불이 나서 엄청난 또 세계 이슈가 됐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쓰레기를 또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나라 망신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일회용품 소비가 점점 급증되죠. 사실 과거에 이렇게 일회용품을 쓴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김치 담고 막 이런 것들 과거에 상상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이거를 더 또 일회용품 소비를 증가시켜서 제가 대전의 금고동 매립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코로나 이후로 20% 정도의 그 쓰레기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돌아서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한반도의 7배에서 14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모인 거죠. 근데 그게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전에 제천 청풍호인데 8월 17일 날 그때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이 청풍호가 완전히 이 쓰레기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척이에요. 마이삭이 지나고 나서 이 해안에 몰려온 쓰레기들이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뉴락이라고 보셨나요? 뉴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티로폼이나 이런 플라스틱이 바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자갈처럼 갈려가지고 그런 사이사이 조약돌 사이사이에 보면은 정말 조약돌과 똑같은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 모래 사이에 보면 모래처럼 스티로폼 플라스틱 조각이 숨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데 우리한테만 돌아오냐?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가장 한 7, 8,000m 되는데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대요. 그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운 갑각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 갑각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각류의 이름을 에우리테네스 플라스티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모든 지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쓰레기에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패스트 패션. 이 패스트 패션은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패스트푸드를 사 먹듯이 옷을 소비하는 패션 경향인데 어디서 볼 수 있냐? 홈쇼핑 보시죠. 홈쇼핑에 보면 티셔츠가 깔별로, 색깔별로 해서 7개를 쫙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개만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구입을 하죠. 값도 또 왜 그렇게 싸?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전민동 성당에는 아나바다방에 있어서 한 3년 동안 그걸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쏟아져 나온 것에 의하면 입다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뜯지 않고 포장 그대로 버려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7개면 그 중에 2개 정도 마음에 드는 색깔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거 아니죠. 누군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류함에 넣거나 그런 데 보내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의류함에 버려진 것들이 제3세계로 수출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입었으니까 뭐 나는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일부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려지고요. 그 일부도 사실 그 가난한 사람은 옷을 그렇게 싼 가격에 샀으면 그 나라 섬유산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섬유산업이 망해서 그 나라는 더 가난한 길로 나간다라고 가난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들판에 산에 강물에 버려져 갖고 오염을 시키고 이거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소가 합성섬유를 뜯어먹어요. 이럴 정도로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옷이 사실 이제 예쁜 옷들 갖다 주셔서 저기 뒤에도 있는데 옷을 사면은 이 옷이 완전히 닳아서 닳아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소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활용을 여러 가지 물질 재활용해서 뭐 플라스틱은 다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물질하고 이렇게 하지만 옷은 섬유를 다시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옷은 가능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을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미국의 어떤 대형 유통회사인데 버려지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어떠세요? 뭐 썩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지어놨다는 이유로 그냥 얼굴 먹을 수만 한데도 버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 그리고 또 산지에서 판매하기 안 좋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을 합치면 생산되는 음식물의 40%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건설 폐기물 맨날 짓고 부셔요. 우리 너무나 그런 거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엄청난 탄소가 배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자쓰레기, 아까 우리 전자제품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버리죠. 이것들 수출돼서 제3세계에서 거기에서 희귀금속들을 꺼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오염이 되고 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을 회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다 재생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 어떻게 버리시나요? 네, 분리배출하는데 한때는 이렇게 폐기물 스티커 딱딱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1599 공사 여기에다가 전화하면 와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니까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고, 전자쓰레기 중에 또 하나가 디지털 쓰레기라고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4g이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저도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뭐 이메일 하나에 많이 매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올려놓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출하면 탄소를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 또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전기, 우리 청정에너지로 알고 있죠. 전기 청정에너지로 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기 오븐이랑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데 사실 전기 청정에너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통해서 이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버렸다고 해서 이것이 청정에너지인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석탄 6개를 뗐을 때 전기 1이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송전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기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이 태워지고 뭐 원자력이 태워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식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교황님은 이렇게 찬미바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월2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을 때 그 지구가 쓰레기로 뒤덮인 거였는데 저 사실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무슨 아이고. 애들 만화야 했는데 심각하게 그게 다가옵니다. 자,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3항. 시장이 어디 세일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막 남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돈을 들더라도 필요한 때 사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일이 돼서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명하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할 뿐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로서. 네, 22항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환적 생산 방식을 아직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 버리는 거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사람마저도 부품처럼 취급해서 소모품처럼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문화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죠. 네. 자, 이제 2020년 폐기물 통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자, 쓰레기를 전문 용어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은 뭐 이렇게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에는 뭐 건설 폐기물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그래프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인데요. 자, 15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쓰레기가 15,265톤에서 19,546톤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0년 통계인데요. 자, 요 위에 보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 쓰레기는 어디에 해당될까?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양은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생활계의 쓰레기가 있어서 나오는 거는 전 쓰레기의 11.6%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도 11.6%밖에 아예 쓰레기를 안 사죠. 이거밖에 못 줄이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이 44.2%고 사업장 폐기물이 41.4%입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죠. 분리배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차피 다 섞어서 가져가 버리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 들지만 임신을 했을 때는 임신한 사람만 보이죠. 그리고 아플 때는 아픈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활 양식을 건설하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 폐기물은 좀 희망이 있어요. 뭐 이게 전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총량에 있어서 조금씩 그래도 줄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은 평균이 0.89입니다. 0.89인데 세종시 놀라워요. 세종시 0.89예요. 평균 딱 맞추셨어요. 대전은 조금 높아서 0.92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대전 세종의 폐기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 1,730만 톤, 대전 50만 톤, 세종이 12만 톤입니다. 1인당 1일은 0.89, 0.92, 0.89. 그래서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300kg가 넘어요. 저 쓰레기 버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버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식구 수대로 하면 정말 얼마인 거예요? 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가 집 밖에 나가면 그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종량제 혼합 배출을 해서 버리는 게 이제 전국과 대전은 뭐 비슷한데 세종은 조금 그래도 혼합 배출은 떨어지고 재활용 분리 배출에서 깜짝 놀랐어요. 세종은 재활용 분리 배출이 44%나 되네요. 엄청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음식물 폐기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살짝 헷갈리는 게 13%, 27% 대전은 이만큼인데 13%다. 이거는 조금 헷갈려요. 우리 저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세종이 그래도 자원순환 면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종량제 분리 배출된 건 어떻게 처리하냐? 자, 43%가 재활용되고 43, 42%, 소각이 21%, 세종은 58%입니다. 대전은 그래도 31%가 매립이 되고 있는데 전혀 세종은 매립이 없다고 해서 이것도 좀 하나의 놀라운 부분이고 우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저는 사실은 음식물류를 어떻게 폐기하나 참 궁금했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로 이제 맨 처음엔 사료를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사료가 인기가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료 생산 안 하고 그 다음에 퇴비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퇴비화한다라고 해놓고 남의 땅을 다 몰래 갖다 파먹고 이래갖고 전국에서 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대전에는 금고동 자원순환시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그 대전시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5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40톤은 민간에서 처리하고 260톤은 거기에서 하는데 200톤은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60톤은 지금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걸 쓰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년 정도에 이제 퇴비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 에너지를 한다니까 뭐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 메탄가스잖아요. 태우던 어쨌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1배의 온실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그것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재활용 소각 매립이 있고 거기 가는 과정에 재활용품 선별장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찬미바드 소설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미바드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과 우리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찬미바드 소설을 읽는 것과 그리고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백날 남의 얘기 듣는 것보다 대전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여기 한번 가서 저 쓰레기 규모를 봐야 됩니다. 이게 4,000톤 들어가는 중에 지금 2,000톤 정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 커다란 크레인으로 해서 이제 소각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쓰레기 우리 참 오랫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가서 한번 보시고 아 정말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이렇게 버리면서 정말 지구를 오렌지 쥐어짜듯 짜서 만든 자원을 이렇게 쏘레기로 만들어 버린 나에게 과연 그런 권리가 있나 이런 회개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생태적 회개를 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7항. 우리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성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소명, 이 공동의 집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성덕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8항. 우리 모두 회개하고 있죠. 222항. 절제하고 검소함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활 양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23항. 너무 놀랍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서 부자가 되라는 거 저 못해요. 그런 거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어디에서 오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으로서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검소하게 할 때 나를 해방시키고 그럼으로써 삶이 주는 그런 가능성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합니다. 225항. 네, 그냥 절제만 했더니 너무 구질구질해요. 너무너무 궁색하고. 그런데 내적
평화를 갖고해야 되는데 이 내적 평화는 생태계 보호와 공동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태계 보호와 공동선에 앞장섰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를 경탄의 능력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생활 양식으로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219항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개인적인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시나요? 저 잘 보진 않지만 우리 각자 도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무서운 것은 기후위기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공공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문명이 눌러놓은 야만, 그 야만을 드러나와서 그 좀비들처럼 살기 위한 아비 규환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경제.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우리 이제 나왔죠. 교황님께서도 절대와 검소한 생활하기, 또 분리배출 잘하기, 재사용 및 공유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순환 체계 개선, 업사이클링 활성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줄이기를 할 때는 이렇게 쓰레기 일기를 쓰면 참 좋아요. 저는 환경운동연합하고 함께 이 매일 매일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사진 찍고 그거를 SNS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달 하고 뭐 때로는 열흘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왜 나오는지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 음식물 구입 과정에서 나오는 뭐 비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산, 유통 이런 거 생활을 봐서 생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슈퍼에 가서 막 그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때로는 그냥 갖다 줍니다. 나 이런 쓰레기 사고 싶지 않은데 당신들이 팔았으니까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없이 해달라고 이런 거 요구하고 뭐 택배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택배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온 쓰레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존슨이 제안한 5R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리사이클 리페어 이런 것도 있는데 먼저 물건 살 때 불필요한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뭐 커피를 사면 꼭 거기에 텀블러가 따라와요. 그리고 또 꼭 그런 걸 사요. 근데 그 텀블러 써볼 일이 없습니다. 다 아나방으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리듀스,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과대표장을 못하도록 하고 리유즈해서 이제 중고 물품 구입, 뭐 다회용품 사용, 옷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옷을 사게 됐는데 계속 체중이 늘는 바람에 옷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알려줬어요. 거기다 여기 옆에다 뭐 하나만 대면 너 그 옷 입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는 옷을 수선해서 입는 친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건데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재활용은 물질을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 예를 들어 재생용지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협력해 주는 거고 음식물은 요즘에 썩히기에서 루아트라고 썩히기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거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이거 실천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분리배출 잘하기는 아까 가르쳐 드렸죠. 네, 그리고 분리배출은 지금 굉장히 아파트에서 쉽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천의 자원순환가게 인천교구에서 하는 거 수원교구 성남동 성당에서 자원순환가게 이런 데 가면은 그 플라스틱도 3분에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배출을 하고 뭐 포인트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선별장에 가면은 버려지는 것들인데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재활용 잔업체로 가서 아주 깨끗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웨이스트샷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자, 재사용 및 공유 활성화에서 저기 뒤에 아나바다 보고 너무 기뻤어요. 내가
내가 입던 거 네가 맞으면 서로 이렇게 저 작은 옷을 딴 사람한테 주고 또 큰 옷을 또 저 받아서 입고 이런 것들 잘 하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공유라고 해서 저는 세탁기가 지금 한 4, 5년 정도 지금 세탁기가 안 씁니다. 망가진 거를 계기로 좀 작은 거는 집에서 손빨래를 하고 빨래방을 이용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가정에 세탁기가 한 대씩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집안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손빨래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손빨래하는 걸 통해서 또 굉장히 성화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에코백 같은 거 나눠서 또 저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유 허브 이런 거에서 대전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뭐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함께 내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리할 권리.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거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들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평생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만 지나도 부품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밥솥 하나 버렸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그냥 먹자라는 영화를 한번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느끼는 문제를 아예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사회적 이슈화 했을 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함께하면 좋고, 아니면 우리 신사들이 같이 해서 뭐 주민센터, 시청 이런데 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환경단체들에서 이제 연대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노력의 집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공동체 간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지역 환경운동 단체와 함께 했던 활동들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나왔는데 저희 세종에도 환경운동을 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서 세종 환경운동연합회 사무처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역시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이 다음 저희 스케줄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를 못 하실 것 같고 약 5분 정도 단체 소개하고 활동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는 아니고 청주교구에 제가 돈이 없어서 세종에 집을 못 사가지고 청주 예전에 있던 청주에 고향은 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전이라는 동네가 고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주교구에 분평동이라고 청주 분평동에 박창재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본당에서 뭐 평양 총무도 해보고 지금 에미 회장이고 울뚜레아 부간사고 뭐 많은데 하여튼 대본의 회원이기도 하고 뭐 탁구에 이제 액션 단체는 아닌데 레지오도 열심히 하고 회계하고 있었죠. 회계 항상 공원도 잘 정리하고 저는 우리 강승수 신부님 된 지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석탄화력 반대하시느라 새만금 공항 반대하시느라 또 하여튼 거리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올해 목표는 우리 신부님보다 제가 더 얼굴이 새카매져야겠다. 더 현장에서 더 조사하고 만나고 필드에서 여하튼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새카매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경쟁자는 아니고 우리 신부님을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우리 회원 중에 100만 원을 쾌척을 해주셔가지고 보트를 샀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이제 금강, 미옥천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수달이 많이 이제 돌아와서 여기 서식하고 있는데 수달 조사도 하고 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점점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자원순환 오늘 주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원래 한 3일짜리 이 강의를 뭐 한 1시간여 만에 하시려니까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넷째로 탄소 중립 한다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후발주자잖아요. 뒤늦게 이제 막 산업 전환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석탄 화력 발전 외국에 막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출하고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후 악당을 넘어서 뭐 기후 뭐 쫌팽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까지 거의 38% 거의 40%를 이뤄내려면 이제 8년 남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으로 아무리 해봤자 절반 정도밖에 못해요. 탄소 흡수, 바다의 기능이 온전하게 계속 유지되고 또 이 흡수할 수 있는 뭐 나무나 습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존돼서 해주면 이제 좋긴 하겠지만 그걸로도 모자르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한 60% 정도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이 순환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도 해야겠죠. 마땅히. 미국의 석유화학협회라는 데에서는 우리 좀 규제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생산하지 않도록 아니면 생산을 하더라도 재생원료를 30% 정도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페트병이 뭐 옷을 만드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옷으로 가면 한두 번 더 재활용 정도 되다가 결국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페트병으로 가고 또 페트병으로 가고. 업사이클 개념이 우리가 뭐 예전에 버려진 옷을 뭐 조금 그 디자인해서 패션 조금 바꿔서 다시 입고 가방 만들어 입고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들어서 쓰고 뭐 이런 게 업사이클의 개념이 되게 이제 좁게 돼 있는데 업사이클은 재활용과 재사용이에요. 모든 원료가 이 테이블도 또 다시 이 테이블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집 어땠어요? 흙으로 만들고 볏짚으로 만들고 해서 결국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으로부터 또 얻어서 온전하게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순환되게끔 하는 소각과 매립으로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하여튼 마이크 체질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 순환경제의 영역은 이 폐기물 영역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이제 인벤토리에도 이 폐기물 분야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각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게 우리나라 1년에 7억 톤 정도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 뭐 1.4% 정도 차지한다. 그거를 어떻게 한번 줄여보자. 뭐 이런 정도 차원이라서 폐기물 분야가 이 자원순환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 그러니까 순환경제, 산업 분야의 설계에서부터 재료 구입부터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재활용이 되거나 재사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건가 하는 생산, 공정 그런 걸 또 하기 위한 유통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 여하튼 탄소 중립도 우리가 더 앞당겨서 할 수가 있고 실현 불가능한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의 경쟁력도 이게 석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그 중심으로 있는데 경쟁력을 위해서도 환경 문제를 떠나서가 이제 생존의 문제고 기업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ESG 많이 얘기하잖아요. ESG 환경, 뭐 거버넌스, 또 사회, 약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 왜 하겠어요? 투자하는 뭐라고 해요? 거대한 그 투자 자본들이 골치 아프니까 니네 깨끗하게 공장이나 이런 라인들도 좀 깨끗하게 하고 문제되지 않게 좀 하기 위한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그걸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도 자기네가 투자했던 데가 뭐 아동 노동 착취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했던 데가 무슨 뭐 바다 쓰레기 투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있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문제 되니까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또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서 생태 환경 이쪽이 우리가 살아갈 길, 당장의 환경 문제를 떠나서 산업 전반의 문제, 또 우리의 미래, 꼭 선택, 이제 필요환경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꼭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활동할 건데 이런 생태보호, 뭐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 또 기후위기 이제 지표종 중에 하나가 맹꽁이에요. 최근에도 저쪽 국가산단 조성한다는 와촌리, 연서면 와촌리에 맹꽁이가 18군데에서 서식되는 게 저희가 같이 조사해서 발견이 됐는데 대전에서도 몇 해 전부터 하더라고요. 독생연합에서. 근데 저희도 세종에서 내년부터는 맹꽁이 조사단 이런 것들 함께 시민들하고 해서 장마철에 얘네가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쭉 보면 4번, 5번에 걸쳐서 산란을 하고 그러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맹꽁이. 근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1급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2급인데 금개구리, 세종에 금개구리가 최대 서식지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에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서식하니까 세계적으로 또 제일 많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수십만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얘네가 2급에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1급이 됐어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 되면 더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제는 물고기, 내일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이러면서 물고기들이 기형화되고 그 뭐 피부도 얼룩덜룩해지고 못 사는 이런 죽을 지경, 이런 하천, 강 그런 환경에서 결국 사람한테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해서 결국 사람도 살기 힘든 환경이 아프면 우리 몸도 아프잖아요. 그죠? 결국 미세 플라스틱 문제 보세요. 나노그램이 어느 정도 단위인지 아세요? 혈관 안으로도 들어가요. 안 보여요, 눈에. 나노그램 단위로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일에 카드 한 장 정도의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최근에도 미국의 시신에서 26군데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견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나중에는 조금 더 돈 들여서 온라인으로 저희 이제 정기 후원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그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QR 이따 가실 때 딱 하셔서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그 정기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가 많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대안을 내놓고 여러 또 실천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성원과 마음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갈 때 저희가 가실 때 저희가 이게 EM으로 만든 그 황토 비누인데요. 시중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드리고 장사드리거든요. 가입서 저희 가이아 지구는 사람이 만든 법이 있지만 지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법. 지구를 하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표지 우리 가입서, 그리고 월간 지갑도 있어요. 이번 달 주제는 가을의 생태 관광을 떠나보자. 뭐 이런 주제고, 또 에너지 이 문제에 에너지 박사가 되셔야죠. 그래서 에너지 진짜 뉴스 책자가 있으니까 그 4종 세트를 가실 때 잘 챙겨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게 뭐 생물 다양성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그 뭐 물질 모자 쓰고 나가셔서 이제 아까 수달 보호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지식을 또 그 성립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처장님 혼자 하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 생업에 바쁘니 저 일을 다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그 환경운동연합에 회원이 되어 주셔서 그 포트에 바람 넣는데, 아니 포트에 연료 넣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 보시면서 좀 마음이 동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그 회원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쉬는 시간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모둠에서 눈치껏 살짝 화장실 조금씩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배고프시면 저 뒤에 쿠키 더 드셔도 되니까 더 가져다 드셔도 되고 다음 이어서 시간 진행해 주실 이제 교육위원님은 정혜원 크리스나 이제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 원시릉도 본당의 정영 크리스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순환경제 말씀해 주셔서 크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까 너무나 전문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저희 자원순환의 대원칙은 일단 순환경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만 그 일회용품은 그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그 폐기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와 또 그 자원 고갈과 그리고 환경 훼손 등 여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1955년 라이프스의 표시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집안일을 줄일 수 있다 홍보하면서 사용하고 그 버리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버리는 문화는 물건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버리는 문화, 일용직 그 노동자들, 그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작은 그 피조물들. 우리는 그들의 외침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모임과 경기장, 영화관에서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법제화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단체나 일부 정당들이 그 법제화를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가을이 좀 돼서 사실 맥주의 계절이 좀 약간 지나고 있는데요. 네. 1번은 이제 캔이고요. 2번은 병, 그리고 3번은 페트병인데 어떤 것을 좀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좋을까요? 혹시 1번, 2번? 난 3번이다. 3번은 페트병, 플라스틱이죠? 네, 어떤 분은 또 용량이 많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조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폐기물을 이제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발생이 안 되는 것, 그리고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 한마디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용기내 챌린지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이제 심각해진 그 포장 용기들을 줄여보고자 연예인들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통해서 이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장바구니 사용 그리고 텀블러 사용이 있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체험한 부분인데 제가 닭갈비와 이제 치킨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용기를 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친절하게도 잘 담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당들이 이제 아나바다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한성당은 더 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본당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또는 일회성 이벤트로 또는 상설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이제 이제 일회용품을 이제 남용 사례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아직 이제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미미한 수준으로 규칙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 보시면 스팸 뚜껑에 대해서는 그 불필요한 스팸 플라스틱 뚜껑과 뭐 재활용을 막는 이중 플라스틱 병 뚜껑, 그리고 담배꽁초 필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등의 문제들이 그 환경단체와 환경 자체들이 이제 기업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성과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또 법제화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그 대전교구 가톨릭 그 기후행동에서는 또 대전 봉문산 타워 건설과 그 원자력 발전소 또는 그 화력 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서 환경단체와 연대하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또 응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는 저희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첫 번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 현행 분리배출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 자원순환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냥 박스 갖다 준 데가 있는 거죠. 현행 쓰레기가 왜 많이 나오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쓴다, 써도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불편함을 좀 못 견딘다. 그래서 사실 걸레받는 불편함과 수고로움 대신에 물티슈를 계속 뽑아서 쓰는 이제 이런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현행 분리배출의 단점으로는 좀 잘못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음식물 잘 이게 씻지 않은 좀 지저분한 용기나 이런 거는 재활용에 버리면 안 되는데 마구마구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실 용량대로 버려야 되는데 이럴 때 또 너무 절약 정신이 발휘돼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콩나물 막 이런 거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냥 버리고 그게 터지고 해서 이제 환경 그 주변의 환경을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원 순환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좀 나로부터 먼저 실천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좀 제대로 배출해야 할 것 같다. 내용을 비우고 씻고 말리고 뭐 이런 과정을 좀 수고로라도 잘 지켜가지고 제대로 배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좀 손수건 사용하고 텀블러 사용하고 이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의식 개선이 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좀 추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하나 추가할 것은 저번에 숙지 내주신 것을 해오신 자매님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한 달 전기요금을 12,000원만 내셨대요. 에어컨도 사용하시지 않으셨고 선풍기 2대로 여름을 나셨고 집에 안 계실 때는 전기 다 뽑고, 그리고 드라이기 이런 거 사용 안 하시고 그룹 말아서 이제 스타일링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절약하셨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10리터 일주일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는 2리터짜리 2개 3리터 사용하시면 들어갔다. 네. 여기 어디 계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이든지 간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둠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원터치 문화라는 것이죠. 쉽게 내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게 됨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산업에 의해서 우리가 그 습관이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이 너무 많아졌더라.
근데 이런 부분 또는 과소비,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더 그렇게 홈쇼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어떤 모둠 중에서 특이한 것이 한 분 나왔었죠. 한 모둠에서 우리 홈쇼핑을 보지 말자. 그 부분을 보지 않도록 그 말이 딱 뇌리에 딱 각인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홈쇼핑을 좀 봤었는데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배출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저도 이제 우유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딱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거 제가 일일이 그거를 떼서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사용하는 기억을 우리 애가 그 물건들을 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저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기름병을 분리배출하는 거예요.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것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엎어놔도 한 24시간을 엎어놔도 찌꺼기는 제거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배출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괜히 저한테 죄책감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분리배출을 해도 한꺼번에 수거하는 현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니까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항으로서는 생활습관화,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생활습관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아까 세탁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탁기 돌리는 횟수를 줄이자는 거죠. 모아가지고 세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음식을 줄이는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을 줄이는데 그릇 가져가서 받아오는 거, 이런 것들도 실천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동기를 만들어주면은 언젠가는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바다 운동, 우리 성당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참여를 해서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너무 쓰레기를 많이 줄였나? 아니, 너무 많이 배출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그리고 이거 한 번 정도 버릴 때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난 덜 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생활 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에 분들이 너무 아주 포장지가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가보면 굉장히 가격 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결국 우리 소비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건이 흠집 나면 안 살려고 해요, 그죠? 벌레 먹으면 안 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생산자는 그걸 자꾸 그 흠집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스티로폼 끼우고 박스 끼우고 점점 이게 포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행에 편성하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옷을 꾸질하게 하니까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된다고 그런 걸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현행 배출의 단점으로서는 내가 카드 하나만 가지면 10번을 버리든 20번을 버리든 1kg를 버리든 10kg를 버리든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1kg 버린 거에 대한 10원의 부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최대한 조금 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분화된 거, 플라스틱 가서 버리려고 보면 지금 투명한 거 위에 나머지는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전혀 세분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만약에 저같이 소주병 같은 건 얼마에 슈퍼에 가면 받을 수 있고 맥주는 얼마 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걸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점이 세분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어떤 기계나 이런 거 같으면 건조해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균을 넣어서 폐비를 만들어서 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그런 방법을 점점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습관의 개선, 특히 이제 고기가 없으면 그저 밥을 안 먹는 지금 이런 지금 고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나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고기나 어떤 대체 식품, 육류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 식품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어떤 주기적인 안화발화해서 물건을 계속 재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찍지만 주님 코회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수많은 교육을 저희가 받고 방법을 듣고 뭐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사항이 변하지가 않으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금방 이제 좀 하다가 지치면은 그만두게 되고 좀 귀찮아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지 못하는데 중요한 거 기본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기본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작지만 한 개인이 하는 거지만은 어떤 솔선수범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활 중에 우리 캐톨릭 정신과 같이 우리가 은연 중에 생활 중에 그걸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고 가족이 따라하고 주변이 따라하고 공동체가 따라하고 뭐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진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앞서 나가고 뛰어 있고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한 이러한 것들은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논의됐었고 또 우리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강의하신 분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데 웹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또 분리돼서 어떻게 이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아는 순간 저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실수해야 되느냐, 라벨을 떼야 되느냐, 그럼 라벨을 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앱을 이제 설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 쓰레기가 지금 태워질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돼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제가 안다면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홍보를 해서 그걸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쓰레기가 조금 더 줄어들고 또 우리 의식이 이제 개선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좀 사소한 것이 있을 수 모르지만 그러한 소소한 교육이 또 홍보가 널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식 식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두 분 헬레나 교육위원님 그리고 크리스타 교육위원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집중해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느낌에 이제 이번 주까지 참여해주신 분은 다음 주에는 많이 약속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꼭 뵙기를 이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채식식단 생각하기 이게 또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채식단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아마 여기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이게 되게 좋은 식단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